예측 프로그램들 수능도 보기 전에 벌써 전에 준비되어 있던 데서 급하게 바꾼다고 한들 얼마나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신연구소의 입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시 예측 프로그램만으로 대학을 선택하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 올해는 2022학년도 정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럴 때 나는 대학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죠.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배치표를 봐야 되냐? 정시 지원 합격 예측 프로그램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처럼 약대도 2,000명이나 학부를 뽑죠. 거기다가 불수능이라서 수시 2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런 것들을 다 예측 프로그램들 수능도 보기 전에 벌써 전에 준비되어 있던 데서 급하게 바꾼다고 한들 얼마나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과거에도 입시 전형이 바뀔 때마다 수능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틈새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대학 3개 대학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건데 2008년 수능, 2014년 수능, 2021년 수능 항상 수능이 어려울 때는 틈새가 발생했었다. 예측이 틀린 경우도 많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그래서 제 추정에는 약 2자릿수 %를 가질 정도로 틈새가 나올 수도 있다. 아직 정시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적어도 작년이나 다른 경우보다 평범한 예년의 경우보다 틈새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틈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입시가 바뀌면서 올해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이과 통합형 수능을 진행을 하면서 수능 최저 조건은 작년과 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수시 2월이 여기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약대를 학부에서 뽑는 첫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에서 학생들의 이동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게 최상위권에서 학생들의 이동이 있으면 그것이 아래로 피라미드 형태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 특히나 올해는 이 불수능 때문에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입시생들은 어떻게 정시에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모집 전형 요소, 반영 영역에 대해서 만약에 수능이 너무 어려워서 원래 내가 봤던 모의고사에서 봤던 점수보다 한두 과목 점수 하락폭이 컸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나눠서 한 3가지 정도가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같은 혼란스러운 정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진 소스를 100%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판지라 그러죠. 종이 배치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왜? 종이 배치표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그 중에서 내 점수대가 속한 영역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상황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다음에 그럼 그 종이 배치표들에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가채점표. 가채점표는 수험생들이 우리 그 수험표 뒤에다가 본인들의 적은 답안을 가지고 나와서 본인들의 점수를 채점해 보잖아요. 근데 이 점수들은 그렇게 초반에 원점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채점표도 원점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채점표가 왜 중요하냐? 가채점표하고 실채점표하고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원점수로만 파악했을 때의 내 위치하고 실제로 성적표가 나온 뒤에 받아볼 수 있는 실채점표하고 그 배치표 상에서의 내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또 지원 가능한 대학이나 모집 단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참고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종이 배치표의 특징은 뭐다? 종합적으로 내가 지원 가능한 학교와 전공을 대략적인 거에서부터 점차 세부적인 것까지 가채점표에서 실제점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배치표, 그러니까 합격 예측 프로그램을 쓸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네,
자동으로 디테일한 정시 요강에 필요한 전형 요소들을 자동으로 반영을 해줘요. 물론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시 2월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12월 29일 날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수시 2월 인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또 내가 지원할 대학 또는 전공에서 그 수시 2월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선발 인원이 늘었는데 당연히 합격 확률도 바뀌겠죠.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전면적으로 모두 다 반영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 합격 예측 프로그램들은 본인 사이트나 본인 프로그램에 모의 지원한 학생들의 모수를 모집 단위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한 인원이 작거나 또는 주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생들, 그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학생들의 어떤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입시를 바라봐야 될 때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올해처럼 입시제도가 바뀐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한계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배치표하고 온라인 배치표를 모두 사용해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할 때 실제로 맞는 예측 비율이 대략 8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몇 가지 요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폭넓게 찾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변수들이 있느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 디테일하게 달라요. 같은 학교에서도 같은 학교 같은 과인데 가군을 지원을 하느냐 다군을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집 비율도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 이 영역들에 대해서 영역 간 반영 비율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수시 2월을 포함해서 또 불수능이니까 잘 본 과목도 있고 못 본 과목도 있고 그 반영 비율이 다를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평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틈새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전형 요소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면접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수능이 몇 %냐,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대학에서 이 수능 요소, 전형 요소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그냥 컴퓨터에만 맡겨놔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변수에 대해서 배치표는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떻게 평가해서 전략적으로 내 선택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